네, 안녕하세요. 안산시 의정의 부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아입니다. 오늘 비가 정말 무섭게 오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더웠던 여름이 정말 엊그저께인데 이렇게 또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하게 오늘은 약간 쌀쌀한 감을 제가 느낄 정도면 이렇게 약간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초겨울에 접어든 것처럼 의상도 그렇게 입고 다니시는 걸 봤는데 오늘 또 금요일이고 이렇게 또 황금 금요일에 오늘 수업에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먼저 박명훈 우리 자치대학 학장님의 인사말을 먼저 듣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최초로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29살에 의회를 들어갔을 당시에 그 당시에는 한자였어요. 모든 자치법규가. 근데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왜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이제 한글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한자와 한글을 비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을 하다가 의회를 들어가요. 도의원이 돼요. 시장이 되는데 준비는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행정을 했고 뭐 사법고시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모든 것을 준비가 돼서 들어왔거든요. 사단법인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동시에 두 개를 해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자백합니다. 오늘 강사님은 대한민국이 좋아서 대한민국 남자가 좋아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신 아주 훌륭한 안보 강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몇 분은 안 되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 1기, 2기, 3기가 가면서 안산시는 31개 시군 중에서 일치월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을 1기가 지나면 2기 때는 많이 온다는 말씀들을 하지만 우리 작은 힘을 함께 하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부족하지만 함께하는 자세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의 강사님이신데요.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강사도 하시고요. 국방부 안보교육 강사도 하시고 아주 특강 제목이 내 고향은 대한민국 평양시입니다. 오늘 정말 주옥 같은 좋은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수의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한수혜입니다. 제가 좀 차림이 조금 강사치고는 많이 사치스러운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그 방송 스케줄이 하나 있어서 바로 오는 바람에 조금 못을 좀 본의 아니게 부린 것 같습니다. 일단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강의 제목은 나의 고향은 대한민국 평양시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절대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강연자로 나와서 강사로 나와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자리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살아왔던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들어주십사 하고 온 자리입니다. 평양에서 그렇게 막 사람들 엄청 힘들고 풀 뿌리 먹고 이런 거를 어릴 때나 조금 봤지 그거를 이렇게 막 일상적으로 느끼면서 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과 여기 처음에 와서 서로 거짓말한다고 자기의 삶을 인정을 하지를 않아서 서로의 삶을 이제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그거를 내려놓는데 한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해외 평양식당에 나가면 뭐가 좋냐면요. 일단 로임을
달러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도 이제 사람 사는 사회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귀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려고 여기에 나갔다가 제 운명이 바뀌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제 뒤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연주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뭐 국방부 안보 강사,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 대북 방송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제가 열심히 또 북한을 향해서 그 북한 동포분들과 인민군 장병들한테 제 목소리로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 DJ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옥토끼 한수혜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채널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해서 얼굴을 알려서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는 자리가 이렇게 마련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서울 경기대 추계예술대학교를 2년간 다니다가 경기대학교 졸업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동영상인데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북한 식당 나가려고 배웠던 이 베이스 기타인데, 이 베이스 기타가 전자악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자악기가 북한의 전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소리를 못 듣고 쳤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기타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 식당에 이제 나와서 잭을 꽂고 베이스를 연주하는데 세상에 제가 그렇게 베이스를 잘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자본주의의 맛이라고 하죠. 막 전기 맛을 엄청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이스에 엄청 그 애정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다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정말 한다는 베이시스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는 경쟁력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릴 때 배웠던 가야금을 다시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혁명의 무기로 삼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때리면서 배워줬는데 결국엔 제가 도망쳤었거든요. 안 배우겠다고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그 선생님 덕분에 요즘에 가야금으로 돈 벌어먹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42층, 30층짜리 아파트를 다 지어놨는데 이게 유지가 될 줄 알았는데 유지가 되지 못해서 이 42층을 걸어 올라가게 생긴 거예요. 이 만경대구역에서 제가 한 21년간을 살았는데 저희 집이 13층이었습니다. 13층을 단 한 번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13층에 사는 우리 엄마의 삶은 굉장히 피폐하고 열악했는데, 엄마라는 이유로 매일같이 물을 날라야 됐었고, 엘리베이터 안 다니니까 전기가 안 나니까 또 물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물 얼려야 되죠. 겨울에 추우니까 연탄 얼려야 되죠. 김치 하려고 그 배추 올려야 되죠. 엄마가 등허리가 휘도록 올라다닌 그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천으로 70원 평양세대 한수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세뇌받았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장르를 어떻게 배웠냐면, 장군님에 대한 사랑, 당에 대한 사랑, 지도자에 대한 사랑으로만 배웠지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거를 굉장히 나쁘게 배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군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남조선 오빠를 더 사랑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내가 택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 대한민국에 와서 알았습니다. 내가 태어날 나라랑, 그리고 내가 나를 낳아준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와, 그러면 내가 북한에 태어난 거는 죄가 아니구나. 제가 국정원에 이제 들어오면 대한민국 그 국정원 조사관들이 나와서 제일 처음으로 저희 조사하시면서 물어보는 그 첫 물음이 뭔지 아십니까? 수혜 씨는 대한민국 국민이십니까? 이거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는 북한에서 이제 갓 탈출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당당하게 아니라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수혜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저요? 북한? 아닌데? 북한 나왔잖아. 그 북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한민국 사람? 그때 선생님 그럼 나는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던 게 굉장히 감동으로 남는데, 수혜 씨는 대한민국 그 북한이란 땅에 1991년 1월 14일에 태어난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셨다고.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왜요? 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답니다. 헌법 3조에.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직도 그거 모르시겠구나. 예, 그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군인이셨습니다. 두 분 다. 어머니는 이제 아빠랑 결혼을 하시면서 바로 군복을 벗으시고 그때부터 쭉 부양하셨는데 가정주부로 사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지 말라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별을 가셨었어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사회인데다가 군복까지 입었으니까 집안 분위기 대충 짐작하시겠죠. 네, 아버지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 들어오면 집안이 군 병영이 됐었습니다. 항상 저희를 이제 저랑 동생을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열병종되는 나라니 가운데로 바타면서 맨날 일결은 겉벌어 기타는 우로 돌아 하면서 이제 사혈행진 시키고 아버지 옆에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면 아버지 좀 지나가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너 누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을 다시 말해봐요. 아버지 동지 지나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그래 이렇게 길을 터주셨어요. 그 정도로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셨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아빠가 처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군인이셨고 엄마 군인이셨고 둘 다 당원이셨고 그러니까 제 이 정신 상태는 굉장히 새빨간 상태. 가장 처음으로 죽어나간 사람들이 공직자들입니다. 공무원들, 나라에서 하라고 시켜서 했던 사람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굶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 그리고 누가 살아남았냐? 라고 물어보면 자기들끼리 스스로 강도들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정말 그 사형장에 가서 사형당하는 모습을 섭섭치 않게 봤고요. 저도 8살 때 그 사형하는 거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도대체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죄명은 모르겠고 일단 그날의 공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총소리가 땅땅 이렇게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맡기면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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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납니다. 그 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고 그 마지막으로 그 말뚝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그 엄청 반주범이 된 사람이 발을 이제 안 가겠다 뻗당기는 그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합니다. 그 정도로 죽음이라는 걸 보면서 공포로 다가왔던 게 나도 뭔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예, 그걸 어릴 때부터 세뇌를 받았던 세대입니다. 제일 마음 아픈 장면이 원래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이 굶으면 자기 허벅지 살 떼서 베어서 먹일 정도라고.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면요. 엄마가 쌀 구하겠다고 먼 길을 떠났는데 그 엄마가 돌아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그 엄마를 찾겠다가 아버지가 나가는데 아버지도 안 오신대요. 그럼 얘네는 그냥 빈집에 방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는 이제 너무 배고프고 너무 무섭고 이러니까 사람들 있는 데로 나와서 인간의 본능이 먹는 거, 자는 거, 성욕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먹는 거를 보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훔쳐서 먹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북한에서 꽃제비라고 합니다. 그 꽃제비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숙자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어린 꽃제비들이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역전에 나가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한번 이제 제 나이 또래에 이제 남매를 2명 데리고 들어오셨는데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아버지가 밤새 잠을 못 자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아버지 엄마 잘 만나야 된다. 아버지 엄마가 혹시라도 저 아이의 엄마 아빠처럼 만약에 너희 아버지가 권력이 없었다면 너도 저렇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렸던 그 남매가
저희 집에서 며칠 묵다가 아버지가 이제 지어준 그 돈이랑 해가지고 엄마 찾으러 간다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소식이 끊겼는데 그 정도로 아동에 대한 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여성과 아이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엄청 쌓였는데 바다에 그 쓰레기 줍겠다고 그 헬기를 띄워가지고 바다 가운데다 헬기 띄워서 프로펠러 돌리고 가장자리로 다 쓰레기 모아서 그 정도로 이제 한 몸이 되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나라는 위기가 닥치면 뭉치는구나. 참 그 북한이 미사일 쏘고 뭐 할 때는 훔치뽕 하다가 그냥 뭔가 이제 닥치면 뭉치는 나라구나. 대신에 그게 한민족의 DNA겠구나를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태풍이 한 번도 그 스쳐간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신우주에 또 태풍 났거든요. 근데 그 물난리 났는데 김정은 뭐 한지 아십니까? 보트 타고 나가가지고 그 보트 위에다가 재떨이 나가가지고 쇼했거든요. 저 그거 보면서 진짜 보트 뒤집어 엎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화가 너무 많이 났었고 그거를 물 난리가 나지 않게 원인을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 안 치료해요. 그냥 증상만 치료합니다. 이거 쓸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물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또 인민군대 보내가지고 한 30만 명 보내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단축집 몇 채 건설해 놓으라. 그 건설해 놔요. 장군님 명령이니까 받아서 또 건설해 놨잖아요. 다음에 또 어김없이 또 쓰고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산에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압록강물이 드만강물이 이렇게 수평으로 흘러야 되는데 쎄서 흐른대요. 이렇게 북한 쪽으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북한 이제 중국 쪽 제방을 이렇게 높이 쌓았는데 북한은 제방을 낮게 쌓아가지고 물이 그냥 범람하면 미친 듯이 넘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보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건 북한 주민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 9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그 고난의 행군을 겪어서 그때 아버지 엄마 밑에서 살았던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는데 스스로 장마당 세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왜냐면 장마당 세대는 여당 야당을 아는 세대거든요. 북한에 일당인 거 아시죠? 조선노동당 하나. 근데 이 장마당은 당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장마당. 그래서 이 장마당 세대가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김정은이 그래서 제일 속상해한 게 뭐냐면 세뇌가 잘 안 됩니다. 이 장마당 세대가 한창 클 때 한류가 들어왔었거든요. 한류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장마당에서 거의 다 유통이 다 됐습니다. 고양이 뿔 내놓고 없다고 있는 거 다 찾으러 다 있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드라마, 영화, 물품 그냥 물밀듯이 싹 다 쓸어온 게 이 장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장마당을 북한 주민들은 이제 장마당이 먹이 살렸다 이렇게 말을 해도 가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틈새 퀴즈 잠깐 나왔는데 여기 열대매기라는 게 이제 1등 신랑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열대는 1000번지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런 천한 의지를 가지고 여자한테 들이댑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열렬한 남자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도 유통하고 물건도 유통하는 그러니까 뭔가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이때가 여기가 근원입니다. 우리 이동무는 장마당 세대 때문에 많이 골머리를 앓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그리고 할아버지 김일성은 신이었거든요. 북한 주민들 때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들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자체도 김정일은 그 응가도 안 하고 그 밥도 안 먹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먹힐 리가 만만한데 70년 동안 거짓말했잖아요. 70년 동안. 왜냐면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서 우리가 잘 살게 만들겠다. 우리 인민들. 근데 2012년 진짜 이제 4월 10월만 기다렸는데 강성대문 대문 절대 안 열리더라고요. 그 거짓말을 이제 하도 듣고 살아서 장마당 세대는 정말 그래 하든지 말든지 이런 세대로 이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올라와가지고 뭐를 하냐면 인간적인 지도자의 이미지를 굉장히 부각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울었다 이러면 이제 같이 따라서 오는 세뇌 잘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메이킹이 얼마나 먹일지 모르겠는데 계속입니다. 우리 뭐 인민들이 옳겠다고 울고 좋겠다고 계속 울어요. 저기서 마지막에 악어의 눈물이라고. 네가 그렇게 슬프고 힘들면 네 살부터 빼라. 그 정도로 많이 먹은 거잖아요. 지금 북한 주민들은 다 빼빼 말라가지고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이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김정은은 이제 정치적 기반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올라왔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김정일이 죽은 거예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태양이 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또 한 분의 태양 뭐 이딴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뭐 태양 뭐 바깥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김정은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그래도 김일성한테서 할아버지한테서 차근차근 다 넘겨받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받아야 되니까 이게 엄청난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편이 없으니까 결국엔 뭘 하냐면 자기 고모부 장성택 죽이고 저희 깜짝 놀랐어요. 저 그때 캄보디아에 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장성택을 죽였대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장성택이라고 불러본적 장성택 동지였거든요. 근데 어머 장성택 동지 야 어디다 떼고 장성택 동지야 장군님께서 그 변절자라고 했으면 변절자라고 그 정도로 그렇게 살벌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알았는데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김정남 자기 의붓형. 그래서 김정남 암살 사건 봤는데 속보로 나 그때 삼겹살 집에 가서 삼겹살 먹고 있는데 나 저 탈북을 해가지고 열심히 놀러 다닐 때거든요. 근데 속보 떴는데 김정일 무슨 뭐 아들 뭐 김정남 어디 말레이시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신랑이 야 저 진짜 맞아? 저 아들 맞아? 딱 보는 순간에 어이씨 장군님이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 같다고.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자기 이브형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사회는 김정은이 딱 올라와서 뭔가 이제 기대를 했던 사회에서 그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면 항상 공포 정치가 같이 그 동반됐던 그런 정치체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류를 가지고 이제 김정은의 이제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안 들어요 말을. 옛날에 너희 진짜 혼내 이러면 아 그래 혼나는 척이라도 했거든요. 요즘에 그런 거 안 한답니다. 대한민국 드라마 그냥 빵빵 보고 대신에 잡히지만 않으면 돼요. 잡히지만 않으면 돼요 진짜. 그래서 대한민국 드라마를 왜 그렇게 보냐 물어봤대요. 재밌으니까요. 야 북한 영화 20년 전 30년 전에 찍은 영화 계속 돌리는데 대한민국은 영화 그냥 맨날 만들어내니까 이 영화 보고 저 영화 보고 저도 이제 똑같은 경우가 된 게 아버지가 그렇게 당성이 높으신 분이었는데 정말 비판적으로 보겠다고 했던 그 대한민국 드라마에 빠져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온 계기가 됐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한류가 정말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진짜 이제 잘못한 동무들이 진짜 많아요. 제일 처음에 잘못한 동무가 그 천국의 계단의 권상우 동무. 그 동무가 제일 처음에 제일 잘못했어요. 신발을 진짜 잘못 시켜놨어요. 북한 여자들의 여심을 흔들었던 게 그렇게 죄벌인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서민 여자를 좋아했거든요. 예, 근데 북한은 이제 이렇게 다 4개 그 좌급, 위강급 이게 다 4개로 4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대자, 상자, 중자, 소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를 두알 세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이게 투스타, 포스타 이렇게 되거든요. 아버지 계급이 요거였습니다. 원래는 이 세 알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부정부패를 너무 많이 하셨나 해서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강당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머물르셨는데 저는 아버지가 충분히 이해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 불법 안 하시면 저희 못 살렸어요. 왜냐면 북한은 하지 말라는 걸 해야 살아남거든요. 북한 사회가 하라는 것만 하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거를 희생까지 하시면서 결국엔 저희를 이제 먹여 살리신 거예요. 북한이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이런 장면일 텐데 이거 되게 불야성 아닙니까?
이거 뭐 요즘에 뭐 어디 가면 뭐 우리 원수님께서 이런 거 맨날 건설하셨다고 그러는데 요거 밤에 열었잖아요. 이 동네 이렇게 밝히려면 우리 동네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낮에 보면 이건데 우리 동네는 이거 저희 아파트가 여기 아파트예요. 여기 아파트. 이 아파트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24시간 중에 24시간이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 열악했던 아파트에 사는데 그래서 그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보여주고 있는 북한이랑 보이지 않는 북한을 둘이 갈라서 잘 봐야 된다. 양면을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한류 때문에 생겨난 이 대한민국 사랑인데 뭐 많습니다. 뭐 이 맥심커피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오늘 뭐 가장에서 팀장으로 좀 승진하고 싶다고 하면 단간부한테 갖다 바치면 바로 이제 그 승진하는 매직이 일어나는 센스 있는 뇌물, 예, 이 정도고 이 쿠쿠밥솥 같은 경우는 엄마들의 자존심, 목숨 걸 가치가 있는 밥가마다 말하잖아요. 쿠쿠 하세요 이러잖아요. 이 말하는 밥가마라고 해가지고 엄마들이 엄청 좋아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류가 나온 산물입니다. 대한민국 거 하면 다 엄지척. 그리고 어릴 때 배웠던 이 명동의 거리에 내는 사주세요라고 하는 이 처녀 찾아서 제가 산발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교과서에 배워주거든요. 명동에 가면 자기 엄마 이제 병을 위해서 자기 눈을 사달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살았다. 이게 어릴 때 배웠던 저희 남조선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랬다고. 그리고 우리 북한은 누구나 다 배우는 우리나라인데 남한은 지금 뭐 하냐면 껌파리 소녀, 미제의 구둣발을 닦아주는 뭐 깡통 소녀, 신문파리 소녀 이런 나라에서 사는 우리들이 얘네를 구원해야 된다. 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교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봤던 대한민국 드라마 꽃보다 남자 이민호 오빠는 헬기 타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망치로 한번 띵 맞은 것처럼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대한민국 드라마에 빠져서 뭐를 보기 시작했냐면 선생님이 거짓말을